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혹독한 겨울이 덮인 이스달 계곡에서 한 등산객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숲속의 바위 틈 심하게 불타버린 여성의 시신. 그 곁에는 타다 남은 소주병, 수면제, 약통,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문이 사라진 손가락. 사건의 시작은 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 인근 이스달렌 계곡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두 딸과 함께 평화로운 하이킹을 즐기던 중 바위 틈새에 숨겨진 섬뜩한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시신은 너무 심하게 불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입에서는 타르 같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약물 과다 복용. 구체적으로는 위 속에서 무려 50알의 수면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치사량을 훨씬 넘어서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지문을 없앴을까요? 왜 그녀의 손가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불태웠을까요? 이러한 의문점들은 단순한 자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더 이상한 단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신 주변에 흩어져 있던 소지품들, 이를테면 불에 탄 여권 조각, 옷가지, 우산, 녹아버린 플라스틱 병, 심지어 수면제와 술병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은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상표 라벨, 네임 태그, 심지어 플라스틱 병 바닥의 라벨까지 훼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짐 가방에는 고급 옷, 화장품, 그리고 가발 여러 개.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를 자주 바꾸려 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엔 불타버린 신분증과 손으로 쓴 수상한 메모.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그 메모는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경찰은 이 암호 같은 메모를 해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숫자는 기차와 버스 여행 일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전까지 노르웨이 전역을 이동하며 무려 9개의 가짜 이름으로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죠. 그녀는 베르겐에서만 해도 제네바, 피네트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했고 호텔 직원들은 그녀가 프랑스 억양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번호는 매번 달랐습니다. 최소 8개의 가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완벽하게 준비된 신분 세탁이자 은밀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십 개국에 그녀의 몽타주를 보냈습니다. 국제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그녀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치아 기록에서 고급 치과 치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당시 스위스나 프랑스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치료였습니다. 이 단서는 그녀의 사회적 배경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노르웨이까지 왔던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은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이 사건을 이스달 여인 사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가설, 자살설. 그녀는 수면제를 삼키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신에서 일산화탄소와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처음에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지문을 지우고 왜 9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했을까요? 왜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자살을 택했을까요? 지문을 없애고 신분을 위장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살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 살인 사건.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현장을 자살처럼 위장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에서 타박상이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소지품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은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외부인의 지문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했지만
단서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매우 치밀하게 현장을 정리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증거가 남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 스파이설. 1970년은 냉전의 한가운데 동서 진영 간의 첩보전이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습니다. 베르겐은 NATO의 군사기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가짜 신분, 여러 호텔을 전전한 이동 경로, 의문의 암호 메모, 변장 도구 소지, 그리고 당시 상류층에서나 가능했던 고급 치과 치료, 이 모든 단서는 첩보원의 흔적 같지 않나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는 신원을 숨긴 스파이들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달 여인이 단순한 관광객이나 사업가가 아닌 냉전 시대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첩보원이었을 가능성은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암호 같은 메모가 실제로는 그녀의 이동 경로를 기록한 것이었다는 추정 역시 스파이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 모든 가설은 추정일 뿐 그녀의 죽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진짜로 혼자였을까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 있습니다. 2016년 사건 발생 46년 만에 새로운 과학적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시신의 치아와 뼈에서 미세한 화학 성분을 분석하여 그녀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치아 동위원소 조사 결과 그녀는 1930년대 독일 뉘른베르크 인근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프랑스-독일 국경지대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서유럽계 출신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였으며 필적 감정 결과 프랑스인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과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그녀의 출신지가 밝혀졌을 뿐 그녀가 왜 노르웨이에 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현재도 이스달렌 여인의 신원을 추적 중입니다. 개선된 몽타주를 공개하고 최신 DNA 추출 기술을 활용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달 여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르겐의 차가운 공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수께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이야기. 이스달 여인 사건은 우리에게 존재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지워졌을 때 남는 공허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림자 뒤편 2피 19 다음에는 또 다른 어둠 속 진실을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